바로 오늘의 메인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여전히 내란 세력의 준동은 끊이질 않고 윤석열은 길거리를 활보하고 김건희는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호칭은 뭐라고 할까 생각했는데 역시 그에게 가장 어울리는 것은 기자였습니다. 누구보다 나쁜 놈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정신으로 뛰어다니는 분입니다. 담대하고 날카로운 범인을 쫓는 주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맨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네. 주로 나오신 분들하고 대담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느낌?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아무튼 방송은 항상 부끄러워요. 항상 부끄러워요? 네. 아이고 왠지 오늘 이제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팬 기자잖아요. 예. 깊게 생각하고 깊게 이렇게 쫓아가는 사람인데 네, 예. 아무튼 말하는 건 아직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주진우 기자 특집을 좀 하려고 그래요. 뭐 특집까지야, 뭐 할 것까지야. 네. 네. 아무튼 그 주진우 기자가 보여줬던 모습 중에 12월 3일 날 그 아주 놀랍고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사실 모두 다 주춤주춤 하고 있을 때 국회 앞에서 그때 그 군인들한테 과감하게 막 싸우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장면 잠시 보고 대화 시작하겠습니다. 그만해. 야, 너 네가 그만해. 네가 그만해. 네가 그만해. 네가 그만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될 것이다. 만나요. 처벌받게 될 것이다. 국회에 들어오시는 가자 명도에 따라. 가자. 처벌받게 될 것이다. 국회에 못 들어오시다. 사실 뭐 믿고 저러셨어요? 아니요, 뭘 믿고는 아니고요. 12월 3일 개업날 한 12시쯤 됐던 것 같은데요. 예. 저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 헬기가 이렇게 국회 상공을 선회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진짜 기총소사 예, 그 맞아요. 5.18 때 그 계엄 때 있었던 일이 막 떠올라가지고 와 설마 이놈들 봐라 이렇게 했는데 잠시 후에 계엄군이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그 국회 본관 앞에 있던 시민들과 그 다음에 보좌진 몇 명이서 거의 얼음이었는데 그러니까요. 달려가야죠. 예. 누구라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면서 제일 먼저 달려가서 멱살을 잡았죠. 잡고 욕을 하면서 야 이놈들아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달려가면서 사실 계엄군을 만났을 때 무섭잖아요. 시민들이 얼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얼음이었었는데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네. 계엄이라면 또 정치 금지, 언론 금지잖아요. 네. 그러면 정치부 기자면 당장 잡혀가겠구나. 근데 총을 들고 왔어요. 또 체포 대상자 아니었습니까? 혹시? 뭐 잡혀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예. 이렇게 이제 달려들면서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광주 시민들은 더 무서운 상황에서도 거리를 또 도청을 지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덕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도 달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요. 거기 있는 시민들이 다 달려들어서 이렇게 밀어냈습니다. 네. 아주 다행히 굉장히 무서운 순간이었는데 아무튼 전체적 흐름을 바꾼 장면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걸 볼 때마다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제 주진우 기자님 늘 참 훌륭하다 생각은 했지만 이건 정말 정의감과 진정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잠깐 가져봤어요. 오늘 꼭 한번 모시고 이거 장면부터 얘기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네, 아무튼 계엄군을 물리치고 그다음 예. 계엄이 해제되고 그리고 뭐 탄핵을 이루고 체포하고 물론 풀려났습니다만 근데 대선까지 이렇게 치르는 과정을 보면 신께서 우리나라를 그리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이렇게 갖게 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오셨으니까 네.
최근에 보니까 가장 많이 파고 계신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쭉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는 나쁜 놈만 쫓아다닙니다. 나쁜 놈만 쫓아다니니까. 예, 좋은 기사는 안 씁니다. 예. 그러니까 나쁜 놈을 잡는 게 이제 특검이 시작된 겁니다. 네. 그 특검 너무 정말 딱 맞는 일을 이제 하시게 된 거예요. 뭐냐면 내란 특검법이 우선 먼저 좀 물어보겠는데요. 이 사실 내란 특검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야간에 당일 야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로 공소 제기하면서 풀려날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서 3대 특검 가운데 첫 기소를 했어요. 네, 조은석 특검이 기소했죠. 예, 예. 네. 그래서 조은석 검사에 대해 여러 가지 말도 많고 걱정도 많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수사는 참 잘할 거다. 뭐 네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주 기자님 평소에 조은석 그 특검 보고 안 좋은 녀석이라고 자주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검사 예. 시절에 네, 검사 시절에. 네, 검사 시절에 이명박 박근혜 때도 매우 잘 나가던 검사였거든요. 예. 엄청 잘 나갔습니다. 네. 특별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주변 사람들, 네. 네. 그리고 또 민주당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뭐지? 아니, 못되게 그러나요? 네, 뭐 아니 못되게 그랬어요. 네. 그렇지만 근데 그 이 실력은 있다고 하니 수사 예, 능력은 예. 있다니 그 능력을 그 기술을 예. 높이 사고 이번에 추가 기소를 해서 김용현을 붙들어 잡은 것은 예. 매우 훌륭한 일이다 이렇게 예. 일단 칭찬해주고 일단. 가고 싶습니다. 예. 뭐 과거입니다. 안 좋은 녀석이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는 근데 아, 취소는 안 하는군요. 네, 뭐 좋은 검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지금도. 예. 예. 고칠 생각도 없고요. 예. 예. 그런데 또 잘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용현을 풀어주려고 이제 구속 만기가 다가오니까 6개월 구속 만기가 다가오니까 검찰에서 의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죠. 법원에서도 야 왜 안 잡니 이런 얘기도 없었어요. 예. 사실 이렇게 크고 중요한 사건의 피의자는 추가 기소를 해서 붙들어줍니다. 붙들어놔야 되는데.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거의 모든 피의자들이 다 붙들려 있었어요. 그랬죠. 최순실 박근혜는 물론이거니와 계속 추가 기소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예. 그 주변 사람들은 뭐 안종범 뭐 그런 뭐 그 문고리 3인방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저기 끝에 있는 차은택 같은 사람 있잖아요. 줄줄이 다 잡아다가. 예. 차은택은 그 최순실을 잡고 돈 벌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돈에 그냥 눈이 멀어서 권력에 눈이 멀어서 그랬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추가 기소했는데 이번에 추가 기소를 안고 보내준대요. 근데 지규현 판사가 그런 거죠. 그리고 검사 이 수사팀이 검사 수사팀. 서울중앙지검 예. 수사팀이죠. 그래가지고 특수본 수사팀이죠. 그래가지고 한 달 전부터 왜 추가 기소 안 하냐 빨리 잡아라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그렇죠. 검사들. 예. 주 기자 계속 그 얘기했죠. 근데 검사들이 안 잡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기현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풀어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했는데 김용현이 예. 보석 얘기가 나오면 그러면 그날 보석금을 내고 예. 나오면 돼요. 예. 그 다음 날이라도 저는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보성이 나왔었죠. 근데 왜 김용현은 일주일만 더 버티면 나 자유롭게 돌아다녀, 자유롭게 정치 활동할 수 있어, 윤석열 만날 수 있어 이런 생각도 있었지만 그 전에 김용현은요 검찰이 자기를 잡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자기를 제어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알고 있었어. 추가 기소하다 않고 조사도 안 했다는 것을. 그지요. 그래서 경찰이 누가 그 영장을 청구해도 지금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거예요. 윤석열, 김건희도 마찬가지고 김용현도 믿었어. 검찰이 믿었거든요. 근데 특검이 툭 들어와서 지금 약간 멘붕 상태입니다. 와. 네. 내일 그 구속에 대해서 판단을 받는데 다시 구속될 거예요. 연장될 겁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뭐 이 조은석 특검 네, 첫 단추는 잘 깼다. 잘 깼네요. 네,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오케이. 앞으로도 계속 메인 눈으로 조은석 특검을 바라보겠네요. 네네네 잘하면 박수 쳐줄 박수 거고요. 쳐주고. 아니면 계속 이렇게 뭐라고는 할 겁니다. 좀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다 잘 감시하고 비판하고 있을 테니까 예.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예. 내란 특검에서는 김용현과 더불어 예. 저는 내란보다는 외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외환. 예. 예. 내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나 공수처나 경찰이 열심히 안 했어요 수사. 네. 다 윤석열의 검찰, 윤석열의 경찰이었어요. 공수처도 몇 명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데 내란에 대해서는 내란의 기획자가 누군지 윤석열은 검사였고 예. 검찰주의자입니다. 예. 이 세상에 검사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사실 판검사가 있고 다른 사람이 있다. 다른 사람들은 왜 그냥 보통 사람이냐? 예. 판검사가 못 돼서 그런다 생각해요. 어. 근데 정신 세계가 좀 이상하네요. 네, 정신세계가 그런데 예. 내란을 일으킨 기획자들이었고 여기에 검찰이나 법조인들이 안 보여요. 지금 수사 상황에서는. 수사 상황이. 네. 아, 그런데 분명 내란은 법률 행위라고 생각하고 모든 정치 행위를 법률 행위라고 생각해서 검사들을 정치인이 이기지 못한다. 이게 윤석열의 소신과도 같습니다. 검사 시절에 이런 얘기 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검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조은석 특검은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검찰이 수뇌부가 자기 선후배들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 그걸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대통령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김건희는 뭘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외환을 생각해야 되는데 작년 10월쯤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그랬고 오히려 북한을 남쪽에서 드론을 띄웠죠. 네, 예. 무인기를 보냈고요. 예. 자극합니다. 자극합니다. 예. 여기에서 삐라도 보내게 하고요. 예. 그러면 똥봉투가 날아오면 대북 방송했고요. 예. 그러면서 계속해서 노상원의 수첩이나 노상원을 취재하다 보면 계속해서 북한을 공격하거나 공격을 유도당하거나 격침시킨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국지전을 유발시켜가지고 계엄을 유지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좀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요? 네. 김용현은 저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 윤석열이 국정농단 수사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 시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예.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정부에서 정권을 잃으니 차라리 전쟁 일으키겠다고 그 계획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맞아요. 예, 네, 예. 그게 조현천을 비롯한 기무사 직원들의 기무사 요원들의 방첩사죠 요새는. 네, 지금 방첩사로 바뀌었습니다. 당시에는 기무사 예. 그 문건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개헌 문건이. 계엄 문건이 있었죠. 예, 기무사에. 일부만 나왔는데 예. 자 국정농단을 하다가 그 조기 대선이 되면서 정권이 바뀌자 조현천은 미국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문재인 정권 내내 밖에 떠돌다가 있다가 윤 정부 들어서서 들어왔죠. 돌아왔죠. 예. 들어왔는데 자 검사 시절 이 국정농단 계엄에 대해서 살펴보던 윤석열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쟤네들이 배짱이 없어가지고 계엄을 그걸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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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조현천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 똑같은 계엄 상황입니다. 그렇죠. 조현천이 윤석열 정부 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현천이 거의 모든 그 계엄과 관련된 모든 혐의를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편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조현천 이름이 안 나왔어요. 아. 조현천과 김용현 간의 관계, 특별히 노상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 이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러면 저는 대충 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조은석 검사가 이 스킬도 있고 공명심도 강해서 사고 치면서 잘할 거다라고들 많이들 보는데, 네. 근데 이제 꼭 해야 되는 게 있다면은 지금 그 검찰 수뇌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고 조현천과 같이 그 군부 안에서 그 외환을 일으키는 그러니까 네. 전쟁을 통해서 계엄을 유지하려고 했던 음모 같은 걸 파헤쳐야 내야 되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예. 나머지는 거의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일들이라면 안보실에 있던 김태호라든지 또는 대통령실도 다 연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 그리고 김태호 정진석 예. 그리고 대통령실 이거는 필수적으로 가야죠. 필수적으로 예, 왜냐하면 예. 전쟁을 일으키려면 걔네들하고 의논을 안 할 수는 없었을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게 지금 다 숨겨져 있다는 거 네, 아닙니까? 이 부분이 안 들었습니다. 검찰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 그리고 외환 그 방첩사 전현직 직원들의 움직임 지금 구속된 사람 말고 예. 방첩사에 있는 대령 중령 소령 막 있지 않습니까? 많겠죠. 예, 예. 롯데리아 가서 얘기한 예, 사람들 예. 있지 않습니까? 다시 수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란 특검이 해야 될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깊어지겠는데요. 지금 한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예. 많은 사람들이 크고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내란 특검이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내년까지는 이 문제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제대로 안 하면 이제 우리 주 기자님한테 이제 죽는 거죠. 아, 네네 한마디씩 하죠. 한마디씩. 한마디. 예전에 예. 저기 BBK 특검 예,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근데 그때 BBK 특별수사팀을 꾸립니다. 예. 그때 누가 있었냐면 BBK 특별수사팀 대장이 김홍일. 예. 네, 윤석열이 저 장관 예, 예. 박시고 김홍일. 김홍일. 그 밑에 최재경. 예. 그다음에 저 밑에 윤석열도 있어요. 아, 예. 야,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뭐라고 메인스트림이 거기 있었죠. 음. 그 사람들이 특별수사하면서 BBK 이명박하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발표하자마자 제가 에릭 하김한테 받은 그 검찰이 이명박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 이명박을 빼주면 자기를 보내주겠다고 하는 메모를 써서 BBK 특검으로 넘어갔었죠. 그랬죠. 네. 이거 알겠습니다. 보고 있겠습니다. 메인 눈으로. 예. 아주 주 기자님 보니까 요즘에 안 그래도 참 이게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참 주진우란 이름이 유명해지. 너무 괴로워요. 제가 제 이름 때문에 이렇게 괴롭기는 근데 제가 작년에 예. 그 주진우 의원 우진우의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예. 밝혀놓은 게 있었어요. 예. 근데 지금 그게 지금 짤로 돌아다니고 있는데 예. 아들한테 7억 8천이 예. 예금으로 있고 그 우진우 아버지가 예. 재산을 어떻게 물려줬는지 자기가 했는지는 모르는데 거의 대부분 검사 공직자였지 않습니까? 예. 변호사를 잠깐 했습니다. 김건희의 변호사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근데 재산이 너무 많고요. 지금은 70억대 재산가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러니까요. 공시지가잖아요. 네. 근데 건물과 토지 이거 따져 보면요, 100억대가 훨씬 넘어가는 아주 부자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해서 취재한 적도 있어요. 우진우가 가지고 있는 건물이 울산에서 제일 유명한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주진우가요. 네, 검사 시절에 오. 그리고 공무원 시절에. 나이트클럽을. 네. 울산이 제일 큰 나이트인데 저도 아는데 그 챔자로 시작하는. 아니 거기 이름은 지금은 바뀌어서 안 하고 있는데 달동인지 예. 달동이라고 큰 데 저기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뒤에 예. 가장 번화가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제일 유명한 나이트클럽이었어요. 예. 네. 네, 울산 깡패들한테 제가 다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월세를 받았을 텐데 예. 그 월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 그럼 사실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한 청문회 때문에 사실 주진우 이름이 같아서 주진우 이 이름인데 네. 거기는 아무튼 주진우 의원, 네. 여기는 주진우 기자. 네. 아무튼 아이, 어린-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 네. 주 의원, 주 네. 기자로 하겠습니다. 가끔 예. 그래가지고 가끔 저녁에 예. 잘못 전화가 와서 막 욕하는 전화 오나요? 아니요 나경원 의원 막 그런 사람한테 전화 오고. 아이고 그래요 네네. 진짜로? 예, 정권 초기에는 예. 지난 정권 초기에는 예. 수뇌부에서도 전화 오고 그랬습니다. 잘못. 예. 근데 아무튼 이 주 의원이 이 김민석 총리 후보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지금 뭐 불투명한 자금 출처, 정치 자금 의혹, 아빠 찬스, 뭐 이 과도한 지출, 중국 칭하대 석사 온갖 것을 다 끄집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사적 채무니 뭐니 여러 가지로 또 스폰서 정치 뭐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저 민주당이나 네. 저기 뭐 지금 인사청문회 대상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관심이 없고. 전 나쁜 사람만 보고 있어서 그런데 예. 우진우의 신뢰는 바닥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기도 알아요. 거짓인지도 알고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김민석 청문회 말고 그 전부터 왜 그러냐면요. 네. 계엄 다음 날도 이 주진우 의원은 용산 한남동 윤석열 자택 그 관저에 가 있었어요. 그 다음 날도 갔다고 확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많이 간 사람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용산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제 안 윤석열과 김건희의 대변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예. 매번 틀려요. 매번 그 보면 탄핵 과정에서도 틀렸고 헌재에 대해서 또 틀렸고 법원에 대해서도 또 틀리고 거의 틀립니다. 뭐 파기샤 하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도 이 주진우 의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용산의 뜻을 갖다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거의 좀 틀리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창피하게 아우 참 이름이 배지 달고 지금 뭐 하는 건지. 네. 지금 그 주진우 의원이 갖고 있는 각종 비리나 이런 것들도 자료를 많이 갖고 계시겠네요. 지금. 조금 전 재산에 대해서는 봤고요. 네. 그 우병우한테 총애받던 박근혜 우병우한테 총애받던 그런 검사였어요. 그 또 어떻게 따져보면 한동훈은 이명박 때 잘 나가던.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박근혜 오니까 메인스트림이 좀 바뀌고 우병우와 김기춘과 우병우와 그다음에 이렇게 주진우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사 시절 윤석열 검사는 그 박근혜 정권에 탄압받았잖아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저 우병우와 그리고 주진우 검사 막 욕했어요. 걸리지 않을 수준만큼만 무슨 문제가 있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그 저는 잘 나이트클럽 모르겠어요. 얘기도 네. 하나 들었고. 그거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얘좀 어린데 뭐라고 해야 되나 잔데 저의 레이더에까지 걸릴 올려려면 사람이 아니야. 네, 아직 좀 많이 네, 성장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됩니다. 이런 피라미드는 저는 야. 많이 보지 않습니다. 주 기자님의 레이더에 걸려서 메인으로 하려면 스캔될 사람은 아직 아니네요. 네, 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그냥 이런 가심 만들고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하는 걸로는 예. 안 돼. 아니 자기 법무부 장관 나왔는데 그렇게 자기 좋아가지고 누가 시켜준대요. 아우 바보.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얘기를 돌려서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 김건희 특검은 16개가 수사 대상이 정말 많아요. 네, 이렇게 뭐 그러니까 예전에 범죄 혐의가 다양한 사람은 이명박 다음으로 처음인 것 참 같습니다. 드문 것 같아요. 그 전에 일찍 특검을 차라리 받지 그랬냐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렇죠. 예. 사실은 그죠. 검찰이 수사를 해서 네. 조금 수사를 해서 처리를 했다면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그리고 국민적 공분을 여기까지 싸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 윤석열이 아무 말도 못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건희 얘기하면 막 책상 빼고 나가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컸는데 네. 어쩌겠어요. 이건 윤석열 김건희의 엇보고 자기가 한 짓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뭘로 흥한 자 뭘로 망한다고 그렇게 탈탈 털고 먼지 털고 괴롭히고 주변을 뒤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검찰의 잣대가 특검으로 윤석열한테 그리고 김건희한테 최은순한테 그리고 오빠한테 동생한테 계속 이렇게 다 갈 겁니다. 주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오늘 오셨는데 16가지 중에서 보면은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도 있고 또 그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공지구 개발 사업 뭐 많지 않습니까? 1호 해를 수도 많은데 또 김건희 특검이 가장 무엇을 캐야 한다고 보세요? 이렇게 그 많은 걸 다 여기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가장 지금 메인으로 좀 쫙 보고 있는. 김건희의 많은 의혹 중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예. 근데 검찰에서는 피해자이고 그냥 방조, 그냥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근데 피해자 방조가 아니라 주범은 아니더라도 종범까지는 갈 수도 있습니다. 공범. 네, 주범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범이라는 소리네요. 공범이 명확해집니다. 그 전에 주로 투자해가지고 피해 받는 사람이다. 검찰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공범까지는 왔어요. 아, 공범에서도 지금 어떻게 그 역할이 바뀔지도 같이 모릅니다. 기획했다는 소리네요. 네. 그리고는 공천 개입 사건은 명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나와 있죠. 이미 예.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명태균과 김건희 그리고 명태균과 윤석열의 목소리가 다 나왔어요. 이건 스모킹건인데 예. 이런 스모킹건은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오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명확히 나왔습니다. 제가 공개했습니다. 네. 아, 예. 자, 이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사건에서 보듯이 이 16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통일교에서 뇌물을 받은 것도 나오고요. 목걸이하고 네. 뭐 명품백. 그런데 예. 공천 개입에서 보이듯이 공천에 개입했는데 선거에 개입했는데 정치에 개입하고 남편한테 대통령을 이래라 저래라 개입하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자, 김건희로 갑니다. 자, 최혜병 특검도 나오는데 내란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최혜병 특검도 결국은 수사 종착역에 김건희한테 갈 겁니다. 아, 윤석열한테 갔다가 김건희한테 갈 거예요. 다.
수사의 종착역은 김건희다. 새 사건에서 예. 그래서 김건희가 이 공천 그리고 정치 그리고 또 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대통령의 그 직무 밖의 일이다. 그래서 죄가 안 된다 이런 논리를 주장했는데 이거 강원랜드 사건 때 검사들이 장난친 논리입니다. 강원랜드 사건 때 그 많은 부정 입학이 있었고 부정 입학이 아니죠. 부정 채용이 있었습니다. 채용이었죠. 예. 단군 일의 최대 부정 채용이 있었는데 예, 강원랜드. 예, 주범 몇몇 사람은 처벌됐는데 진짜 크고 힘센 사람들은 저 사람의 직무가 아니야. 저 사람의 그 범위 밖에 있던 사람이야. 그러면 더 처벌해야죠. 직무 연관성이 없다 해가지고 다 빼줬다는 네, 자기 거죠? 동네가 아니었다. 어. 자기 소관 상임위가 아니었다. 자기 지역구가 아니었다고 무죄를 줬어요. 이해관계가 없다고. 예. 예. 기소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거려고 하지만 이 부분을 잘 처리해서 자 김건희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이 부분이 김건희 수사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걸 열심히 또 그 수사와 함께 또 메인으로 잘 취재하고 있나요? 잘 보고 있는데, 네, 예.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런 걸 자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이종호와 김건희 주가 조정 얘기는 네. 수년 된 거잖아요. 네. 오래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특검이 정광석합처럼 이 일을 이제 파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의도적으로 덮었다면 네, 그걸 덮어놓은 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검사들에 대한 수사도 해야죠. 해야죠. 특검이 이걸 해야죠. 그럼 특검이 검사를 수사해서 그러니까 부실 수사가 아니라 부정 수사라는 소리인데. 그렇죠. 네. 그럼 그들을 체포하나요, 특검이? 체포해야 되죠. 검사를 특검이 체포한다. 지금까지는 예. 수사를 안 한 걸 가지고 예. 그걸 가지고 기소하거나 책임을 물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한 거의 번도 없지 없었어요. 않았나요? 있었나요? 언제적인가 제가 기자 초년병 시절인데 예, 그런 일이 있긴 있었어요. 대검에 있는 검사예요. 대검의 네. 검사가 그 술자리에 갔다가 장례식장에 갔을 거예요. 네. 폭탄주를 너무 많이 먹고 그 운전을 한 거예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죽였습니다. 어머,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예. 검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끕니다. 어. 시간을 끌고 그 대검 검사를 용산 경찰서가 그때 수사 관할이었거든요. 예. 용산 경찰서를 관할하는 서부지검으로 보내요. 아, 그래서 어떻게 됐냐? 죽은 사람이 잘못한 걸로 나중에 바뀌었어요. 아이고, 이런 식이었어요. 검사들이 이렇게 만듭니다. 근데 지금 내란이고 지금 김건희고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요. 어떻게 4년 6개월 동안 안 나오던 녹취 파일이 예. 수사한 지 한 달 만에 나옵니까? 그때도 알았어요. 그 다음에도 알았고 이미 알아요. 6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합니다. 근데 그 미래에셋 목소리만 없다고 예. 압수수색 안 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왜 빠졌는지 부실이 아니라 왜 부정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죠. 해야죠. 수사해야죠. 이번 특검들의 목표가 거기에 돼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감췄는지 그리고 윤석열 검사, 경찰은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이 특검의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제가 맨 마지막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선배님 먼저 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온 겁니다. 네. 그런가? 네, 예. 아니 좀 특검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있는데 난 무엇보다도 주 기자님이 관심이 갖는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니 저 왜요? 제가 보고 관심을 가지면 풀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최근에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짚어내 가지고 해결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그게 특검 얘기 나올 때도 주 기자님이 일관되게 주장한 것들이 결국 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네. 걔네들 좀 빨리 풀어주려고 한다. 네네네. 계속 그러죠. 풀어주기 전에 빨리 추가 기소해라라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취재를 해서 아는 거지. 그냥 제가 뭐 명태균이나 뭐 건진법사나 뭐 천공 그런 사람들 취재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예. 검찰을 취재해서 그렇습니다. 탄핵에 대해서도 그렇고 헌재를 취재를 열심히 해서 그렇고 그다음에 법원을 취재를 열심히 해서 제가 먼저 조금 한두 개 아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던 거지.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거나 김건희한테 소환장을 계속 보내면서도 자기네들이 부를 의지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혹시 오늘 나온 김에 좀 굉장히 이게 어찌 보면 아주
예리한 눈으로 봐야 되는 사건인데 마약 수사 있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마약 사건. 예, 네. 덮어버린 유명한 사건. 예. 근데 이제 김건희와 연루되어 있다라는 또 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수사가 안 됐는데, 안돼 있는데. 자 수사를 통해서 거기까지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런데 저 마약 사범이 있습니다. 마약 예. 사범인데 그 마약 사범들이 뚱뚱해요. 90kg, 100kg 돼요. 예. 된데 뚱뚱한데 그 몸에다 몇 킬로씩 마약을 감고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옵니다. 아이고. 근데 그 말레이시아에서 한국에 오는 동안 이걸 묶어 놓았으니까 숨이 잘 안 쉬어져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오다가 나 힘들어서 못 하겠다 막 쓰러집니다. 음. 그러면은 공항 직원이 택시를 태워서 보냅니다. 그럼 이상하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예, 이상하죠. 네. 그리고 행동도 좀 불편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요주의 인물로 이미 그 데이터에 올라와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죠. 자, 공항에서 누가 그 사람들을 봐줬을까? 그다음에 왜 알고 있었던 인천지검은 수사하지 않았을까? 관세청은 왜 그 사람들을 에스코트했을까? 영등포 경찰서에서 나중에 이 내용을 알고 수사를 열심히 해. 그러면 특진을 다 줘야 되는데 특진을 안 주고 왜 수사를 못하게 했을까? 자 인천공항이 뚫렸으면 우리 국경이 관문이 뚫린 겁니다. 우리 국경 관문은 누가 지금 보고 있냐면 경찰과 국정원과 군과 그다음에 관세청과 모든 정예기관에서 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줬는데 이 사람들을 능가하는 힘이 뭘까? 검찰 수사 못하게 하고 경찰 수사 못하게 한 사람들은 누굴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돼야죠. 네, 막 가야죠. 그거는 지금 열심히 파고 계시겠네요. 아니 저는 열심히 수사는 했는데 예. 하고 어디까지 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말레이시아의 그 조직이 궁금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그 관문을 열어 제쳤는지.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물음표를 찍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취재하다가 좀 뭐 취재비가 부족하고 그래서 PD 수첩하고 콜라보로 예. 1탄은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어요. 1편은 만들었습니다. 1편은 만들었습니다. 2편 만들고 싶습니다. 네. 만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네. 정말로 그 문제는 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문제잖아요. 마약과 이 권력이 결탁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양이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양도 엄청나고. 네, 어마어마해서 예. 사실은 마약 뭐 몇백 그램 가지고 칼부림 나고 살인 사건 나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몇십 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금액으로 따져도 엄청날 건데. 예, 이 우리나라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질서를 흐트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수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해놨는데 2탄 만들고 싶습니다. 아 그래. 기대가 큽니다. 네. 아니 오늘 나오신 김에 뭐 다 얘기를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자주 좀 나와달라는 부탁드려서 내 마지막 질문 하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나경원 의원이 말이에요. 그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 김문수, 한동훈, 김용태, 김재섭, 뭐 이낙연, 손학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새 집을 짓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집이 사실 뭐 새로운 집이면 주 기자님 보실 때 한남동에서 이게 또 뭔가 그림 그리는 건가 이런 네. 느낌을 지금 한남동에서 서초동으로 갔는데 용산의 생각이 예. 제가 나경원 의원이 그 글을 쓰기 이틀 전에 예. 아크로비스타를 자주 드나드는 예. 굉장히 극우적인 분인데 예. 유명한 분이세요. 그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전날도 제가 그 김건희 윤석열을 잘 아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예. 자 김문수 대 한동훈으로 갈 수 있다. 이 당권 경쟁이 중요합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요 지금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해요. 김민석이요 아니요 이재명이요 대선 때도 생각 안 했어요. 오로지. 누가 당권을 잡느냐, 누가 이 당권을 잡고 다음 선거 공천을 하느냐 여기에 지금 거의 그냥 가 있다고 보는데 예. 그래서 지금 김문수가 나올까 한동훈이 나올까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홍준표는 바깥에서 이 당을 계속 해산시켜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동훈을 막아야 된다는 게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그리고 윤핵관들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면 김문수가 나왔는데 김문수도 우리 말 안 들었잖아요. 한덕수로 가라고 했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 이 그룹에서 회의를 하다가 예.
이낙연 어떠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낙연 손학규가 오면 이낙연이 오면 내란 이미지도 없애고 세탁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당에 예. 전혀 기득권도 없고 뭐도 없기 때문에 예. 우리한테 좋은 카드 아니냐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경원이 글쓰기 이틀 전에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 그건 지금 아크로비스타의 생각이다. 이 생각이라는 게 저의 취재입니다. 이야, 오늘 좀 너무나도 재밌는데요. 이 시간이 다 돼 버렸어요. 네. 혹시 네. 이 자리에서 많은 우리 또 이 토마토의 또 이 시청자분들에게 약속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종종 제가 모실 테니까 와줄 수 있겠어요? 아니 선배님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 저는 여기 어딘지도 모르고 왔어요. 뭔지도 모르고 예. 한번 와라 해가지고 그러고 왔더니 여긴 거예요. 저는 방송은 아주 가끔 올게요. 아주 가끔 네. 와달라라는 부탁드리고 아니 아까 얘기하신 그 PD 수첩 2탄 네. 그거 좀 꼭 좀 잘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가 막 굴러가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세상의 모든 일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 어떤 일도 느닷없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법은 없다는 뜻일 겁니다. 그건 오로지 허구와 상상 그리고 미신의 세계에 존재할 뿐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대통령은 새롭게 뽑혔으나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출연해 주셔서 아주 너무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주진우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현의 창이었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